20장은 요새 구축 등 군주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많은 일들은 과연 유용한가 아니면 유의한가 합니다. 먼저 군주가 채택하는 다양한 정책들, 시민을 무장할 것인지, 분열할 것인지, 해유할 것인지, 요새를 만들 것인지, 파괴할 것인지 그런 얘기들이죠. 그 다음에 신생군주는 신민들한테 무장을 허용한다. 무장을 허용하는 것이 좋대요. 무장을 허용하지 않는 것보다는 해제시키면 그들은 감정을 상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유약하고 비겁하거나 아니면 의심이 많아서 그들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셈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당신은 미움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신생군주는 항상 신민들을 무장시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합된 지역의 주민들은 무장을 해제시켜야 한다는 거죠. 열성적인 병합을 도운 열성적인 지지자들을 제외하고는 그 주민들은 무장 해제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조만간 기회가 허용된다면 병합을 도운 자들도 약화시켜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복속된 도시에 분열을 조장시켜서는 안 된다. 이 평화 시에는 괜찮지만 분열은 군주 유약함을 보여주고 다른 외세가 또 야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안 좋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147쪽이죠. 적을 극복하는 것은 힘을 강화시킨다. 적을 객파함으로써 맹성과 권력은 더욱 증대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전의 적으로부터의 충성. 인간과 상황은 변화무성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미심쩍게 본 사람들을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러나 이건 일반화하기 어렵다고 되어 있는데요. 정권 초기에 그에게 적대적이지만 자력으로는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워 어딘가에 의지해야 하는 사람들은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가 매우 쉽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종종 초기에 미심쩍게 본 사람들이 그가 애초부터 신뢰했던 사람들보다 더 믿고 믿을만하고 유용하다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옛 통치에 불만을 품는 자들은 새로운 통치에 대해서도 불만을 품는다. 두 개가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 이전 정권에 불만을 품은 사람, 이전 정권에 만족했는데 새 정권에 적대적인 사람. 이전 정권에 만족하는데 새 정권에 적대적인 사람이 더 쉽다고 되어 있죠. 이전 정권에 불만을 품은 사람보다는. 왜냐하면 그전 정부에 품었던 불만 때문이라면 그들을 우호적으로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고 힘들 것입니다. 신생군주 역시 그들을 만족시킬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요새는 유용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이것도 마지막 줄에 보면 어떤 점에서는 이롭기도 하지만 다른 점에서 해롭기도 하다는 얘기죠. 유홍준 교수가 문화재 청장일 때 노무현 대통령하고 산성을 구경을 갔대요. 산성. 그래서 유 청장님, 저는 저 성을 볼 때마다 깝깝해 죽겠어요. 왜? 아니, 저기 쳐들어오면 나가서 싸워야지. 산성으로 도망가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얘기했다고. 근데 얘기를 보면은, 인민이 두려우면 성을 쌓고, 외적이 두려우면 성을 쌓지 말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 유영준 청장은 그 싸우려고 산성으로 이제 유리한 조건에 싸우기 위해서 산성으로 간 것이지 도망간 거 아니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데 이제 성에 따라서 좀 종류가 다르겠죠. 그렇게 남한산성 같은 경우는 전쟁을 하기 위한 산성일 것이고 어쨌든 그런 얘기를 노무현 대통령이 했대요. 여기도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죠. 상황에 따라서 요새가 유용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뒤에 보면은 그 외부의 적이 두렵다면 요새는 오히려 유용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군주에게 최선의 요새는 인민들이 그를 미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민을 더 두려워한다면 요새를 구축해야 하지만 외세에 대해서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얘가 이제 그 지롤나무 백작이 암살된 부블리 백작 부인의 예를 들어서 피난처를 제공했다는 점에서는 유익했지만 외부에 대해서는 요새를 믿고 인민의 미움을 사는 것을 개의치 않는 군주는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21장에 보면은 군주는 명성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위대한 업적에 의해서 명성을 얻은 스페인의 페르난도 왕,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죠. 이 사람 스페인의 페르난도 왕이 어떤 업적에 의해서 명성을 얻었다는 얘기. 그 다음에 또 비범한 행동을 통한 명성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밀라노 군주인 베르나보 공작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중립은 적을 만든다. 우리가 솔론인가요? 그리스 아테네에 보면은 중립 방지법이라는 게 솔론 때인가요? 저 기억에 그랬던 것 같은데 중립을 이제 방지하는 게 있었는데 내부적으로도 물론 체제 반항 체제에 계획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중립을 할 것이냐 아니면 거기 편을 들 것인가, 그걸 이제 회색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그런 중립 방지법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외부적인 그런 적이겠죠. 이 중립은 승자에 의해 파멸된다는 거죠. 패자는 호의를 베풀지 않습니다. 중립했을 경우에. 왜냐하면 승자는 내 안 도와줬으니까 하면서 절대적으로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중립을 했기 때문에 만약 패배를 한 처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호의를 베풀지 않겠죠. 네 안 도와줬다고. 그래서 중립은 안 좋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아카이아인들은 중립을 지키지 말라는 충고를 받았다라는 얘기는 안티오코스가 아이톨리안의 요청으로 그리스를 침입했을 때 로마인을 몰아내기 위해서요. 안티오코스가 중립을 제의했고 로마는 자기를 위해서 무기를 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립은 어떤 감사나 명예를 얻지 못한 채 승자의 재물을 만들 것이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 다음에 적극적인 동맹은 친선을 획득한다. 우방이 아닌 군주는 중립을 지키라 할 거고 우방은 동맹이 되자고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유부단한 군주는 중립을 지키는데 빈번히 파멸의 원인을 제공한다는 거죠. 그다음 약한 군주와의 동맹은 유익할 것이다. 약한 군주라는 거 둘 다 이기더라도 자기가 위험이 되지 않은 거죠. 그런 군주들과. 그래 현명하다면 약한 군주들은 동맹을 요구하지도 않겠죠. 왜냐하면 그들 두는 게 낫죠. 이거 우리가 삼국기처럼 힘의 균형을 갖고 있는 게 낫다는 거죠. 현명하다면 다른 한 군주는 그대로 두는 게 낫다는 거죠. 그리고 강력한 세력과는 자발적으로 동맹을 맺지 마라. 결국은 강력하게 되면 그 강력한 놈이 자기를 죽일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차악을 선으로 받아들이라. 157쪽입니다. 안전한 정책은 항상 가능한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해악이 작은 대안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산업과 상업의 장려를 하고 축제를 열어야 된다. 이 국가 산업과
통합과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이제 재능의 예우자임을 과시하고 부강하게 국민을 인민을 부강하게 만들고 즐겁게 해주고 적절한 호의를 베풀고 친절함과 넉넉한 씀씀이를 베풀 것을 그다음 그러나 군주 이엄은 지켜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장 그대로 갑시다. 군주의 측근 신하들. 군주의 지혜는 관리의 스님에서 나타난다. 거기 159쪽에 인간의 뇌의 세 부류입니다. 사물의 이치를 스스로 터득하는 것은 탁월하다 그랬고, 남이 그것을 설명했을 때 깨우치는 것은 뛰어난 것이고, 전의 이치를 이해하지 못할 경우는 무용지물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대신의 윤리와 군주의 시혜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군주에 관해서 생각하고 군주의 일에만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변화를 두려워하도록 대우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23장 아첨쿤을 어떻게 피해야 할 것인가. 신중한 군주에게 사람들은 진실을 말한다. 인간은 자신의 활동에 만족하고 자기의 기만에 빠지기 때문에 아첨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어렵다고 되어 있죠. 아첨꾼을 피하려면 진실을 들어도 화내지 않음을 알려야 된다는 거죠. 사려 깊은 사람들을 스님에서 요구할 때 솔직하게 말하도록 허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막시밀리안 황제는 조언을 구하지 않았다. 163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4쪽에 현명한 군주는 조언을 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언은 자신이 원할 때 들어야 된다고 되어 있죠. 남이 원할 때가 아니라 자신이 원할 때 들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솔직한 견해에 참을성 있게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반면에 누군가가 무슨 이유에서는 침묵을 지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런 노여움을 표시해야 된다. 현명한 군주만이 현명한 당책을 취한다. 좋은 자들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항상 우선시하게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란 어떤 필연에 의해서 선한 행동을 강요받지 않은 한 군주에게 악행을 저지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불가피하다. 어쨌든 좋은 조언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하든 상관없이 근본적으로 군주의 지혜에서 비롯된다. 좋은 조언을 나올 수 있는 것은 군주의 지혜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군주의 지혜가 적절한 조언에서 비롯될 수는 없다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거꾸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조언은 근본적으로 군주의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고 반대는 아니다. 즉 군주의 지혜가 조언을 적절한 조언에서 비롯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참 역시 군주의 지혜가 없습니다. 본인의 능력이 먼저. 네, 먼저라는 얘기죠. 가르쳤을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